안녕하십니까. 데이터 마이닝 코드 실습을 진행하게 된 황근성입니다. 이번 시간은 기초적으로 파이썬 코드에 대한 설명 및 리니어 리그레이션에 대한 코드를 한번 실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 이제 실습 도구로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하였으며, 이제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나콘다랑 파이썬, 그 다음에 여러 도구가 필요한데, 이제 기본적으로 아나콘다와 를 까게 되면은 이제 주피터 노트북도 이제 같이 까는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. 그래서 이 설치 방법에 대한 링크를 두 개 올렸고, 만약에 파이썬이 있으면은 이 코드마다 이제 컴퓨터마다 이제 깔린 파이썬 버전이 다 다른데, 이 파이썬 버전을 먼저 확인해 주시고, 제 같은 경우는 3.7.6으로 파이썬 버전이 나타나서 거기에 맞게 이제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들어와서 리니어 리그레이션, 이제 즉 회귀 분석은 이제 독립 변수 x에 대응하는 종속 변수 y와 가장 비슷한 y hat y의 예측치를 출력하는 함수 fx를 찾는 과정입니다. 이제 즉 이제 최소 자승합이 되는 선을 생성하는 것이 목표인데, 그 목표를 어떻게 해야 선이 데이터의 추세를 잘 반영할까입니다. 부가 설명으로는 이제 독립 변수가 뭐냐 하면은 이 x를 뜻하는데, 이 각각의 독립적인 변수며 서로의 영향이 없으면서 이제 다른 변수에 영향을 받지 않고, 즉 이제 종속 변수에만 영향을 주는 것을 독립 변수라고 합니다. 종속 변수는 이제 독립 변수에 영향을 받아서 변화하는 변수며 보통 y로 많이 쓰입니다. 그래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는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본격적으로 코드 실습을 들어가겠습니다. 코드 실습으로는 이제 싱글 리니어 리그레이션 이며 이제 독립 변수 한 개로 종속 변수를 예측하는 것입니다. 실습 데이터로는 이제 7차 인체 지수 조사이며, 이제 데이터 타입으로는 노메릭, 데이터 링크는 이렇게 표시하였습니다. 이 데이터 링크에 있는 데이터보다는 이제 제가 만든 데이터로 실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주로 이제 기본적으로 파이썬에서 많이 쓰이는 툴은 이제 판다스와 넘파이인데, 판다스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를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만든 다음에 분석하는 분석을 많이 합니다. 그 다음에 넘파이 같은 경우는 수학적인 연산 같은데 많이 쓰이면서 주로 이제 판다스 같은 경우는 이제 as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냥 변수를 판다스라고 하는 것보다는 pd로 설정해서 이제 데이터 기능을 사용하는 그 이름을 부여합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고, 판다스의 need csv를 사용해서 해당 내가 부르고 싶은 이제 데이터 파일을 불러올 수 있는데, 이 해당 경로를 입력하고 데이터의 속성 값과 속성 이름을 입력하면은 이제 해당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. 부가적인 기능으로는 이제 인코딩이 있고, 인코딩 같은 경우는 이제 UTF-8이나 이제 EUCKR, CP949가 있고, 이 셉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구분할 건지, 히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컬럼에 그 이름을 넣을지 말지, 그 다음에 names를 사용하게 되면은 각 컬럼의 이름을 이제 이런 식으로 넣겠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. 데이터를 보면은 컬럼으로는 성, 나이, 몸무게, 이제 밸리가 배 둘레, 그 다음에 키,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그 데이터를 분석할 때 만약에 내가 이 남자로 되어 있는 거와 여자로 되어 있는 이 데이터의 이름을 변경하고 싶다 라고 하면 리플레이스를 사용해서 남자는 맨, 여자는 우먼으로 변경해서 이 데이터를 보게 되면
이런 식으로 남자가 맨으로, 여자는 우먼으로 변경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저의 결측치를 볼 수 있는데, 결측치가 이제 그 해당 데이터가 없는 경우를 뜻하며 보통 NA로 표시되어 있습니다. 그 결측치를 보기 위해서 이즈널이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볼 수 있고, 그것을 다 합한 것을 표현할 수 있는데, 각 컬럼에 결측치가 얼마나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결측치를 제거하기 위해선 드랍 NA를 사용해서 ACC를 설정해서 로우 단위로 이제 그 NA 값을 다 없애겠다. 그 다음에 inplace는 그거를 바로 반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. 이런 식으로 사용해서 결측치를 보게 되면은 해당 로우의 이제 결측치가 다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제거 후 데이터 수는 이제 6410개로 이 6420개에서 이제 10개 정도 결측치가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중복 제거 같은 경우도 이제 드랍트 풀 게이트로 이제 중복 값을 제거할 수 있는데, 마찬가지로 중복 값을 제거하면은 7개의 중복된 값을 제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행을 랜덤으로 선택할 때 이제 샘플을 쓰는데, 주로 데이터 일부분만 확인해서 샘플링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샘플을 사용해서 이제 해당 샘플할 값을 정해서 랜덤으로 뽑아서 쓸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상관 분석에 있는 이제 스캐터 플랫으로 넘어가기 전에 남자와 여자를 구별해서 이제 스캐터 플랫을 그려볼 텐데,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인덱싱을 해서 만약에 남자를 구분할 때 이제 이런 식으로 남자에 대한 것만 뽑겠다라고 하면은 트루퍼스로 나타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데이터를 자세하게 보고 싶다고 하면은 더 인덱싱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남자에 대한 로컬 레몬만 뽑아내게 됩니다. 그래서 이것을 다시 실행해서 보기 전에 이제 솔트 밸류는 이제 해당 이제 컬럼을 기준으로, 그 다음에 에시스는 0, 로우를 기준으로 이제 내림차순 정렬을 하겠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이를 기준으로 정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똑같이 여자도 이런 식으로 정렬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, 그 다음에 스캐터 플랫을 보는데, 이 스캐터 플랫 같은 경우는 상관관계를 볼 때 시각적으로 이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시각적인 도구로는 이제 매플랄립과 시본이 있는데, 이 매플랄립 같은 경우를 사용해서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. 이 그래프를 설명할 때 이제 피규어의 역할은 이제 피규어 사이즈를 정해서 해당 이제 크기를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할 수 있고, 예를 들어 서브 플랫 같은 경우는 이제 1행 2열 그 다음에 첫 번째에 그리겠다는 의미고, 이건 두 번째에 그리겠다는 의미입니다. 그 다음에 스캐터 플랫 같은 경우는 이제 비교할 변수를 넣고 그리면 되고, 그 다음에 셋 같은 경우는 이제 y의 범위, 그냥 x의 범위를 이런 식으로 딱 고정값으로 정할 수 있고, 나머지 타이틀과 x, y 라벨을 정할 수 있어서 볼 수 있습니다. 이 그래프는 이제 배의 둘레와 이제 키의 상관관계를 보는데, 이 분포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런 대각선의 형태의 이제 상관관계를 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흩어져 있는, 뭉쳐 있는 형태의, 중앙에 뭉쳐 있는 형태로 보여서 이걸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거는 이제 이 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크게 높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할 수 있고, 시본을 보게 되는데, 시본 같은 경우도 이제 스캐터 플랫 대신에 레그 플랫을 사용해서 볼 수 있고, 데이터를 먼저 넣은 다음에 이 각 데이터를 어떤 걸 비교할지 그 이름을 넣고, 그 다음에 이 서브 플랫을 사용하면은 해당
서브 클래스의 첫 번째,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식으로 서브 클래스를 사용해서 넣을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위에 마찬가지로 이제 범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. 이것을 보면서 뭐 이제 분석할 수 있는 거는 이 선형 관계가, 이 선을 보면서 이제 선형 관계가 뭐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다, 뭐 음의 관계나 양의 관계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, 그 다음에 몸무게와 키와의 관계를 보기 위해서 이제 대략적으로 매플라립을 보게 되면 이 데이터가 이 데이터에 비해서 변수들 간의 선형 관계가 좀 띄고 있다, 그 대략적으로 볼 수 있고, 시반 같은 경우도 이제 라인을 그리게 되면은 이제 대각선 라인이 뚜렷하게 이 데이터에 비해서는 뚜렷하게 더 나타냄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데이터를 코에피시언트를 콜레이션을 보게 되면은 이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볼 수 있는데,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 0을 기준으로 높으면 높을수록 상관관계가 높은 거고, 낮으면 낮을수록 상관관계가 없는 것입니다. 그래서 웨이트와 헤이트의 상관관계는 0.63, 그 다음에 이 배 둘레와 키의 상관관계는 0.18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이 스캐터 플롯으로 어느 정도 이제 콜레이션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설명할 것은 리니어 리그레이션 모델, 생성 및 학습입니다. 보통 리니어 리그레이션 모델은 이제 사이클런에 있는 리니어 모델을 사용하고, 그 다음에 이 리니어 리그레이션을 임포트해서 사용합니다. 그 다음에 설명할 것은 입력 변수와 목적 변수의 정의인데, 한 개의 독립 변수로 정석 변수를 예측하는 보통 이런 식으로 쓰이는 해기식은 이제 베타 제로와 베타 1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XY의 상관관계를 제일 잘 설명하는 이 베타들을 추정하는 것이 목표이면서 이 파라미터들을 추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그 다음에 이 사이클런에 있는 이제 리니어 리그레이션 모델에 피팅을 할 때 입력 변수를 2D로 넣어야 됩니다. 그 이유는 이제 모델에 적용했을 때 1D 어레이로 넣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쉐이프가 나오는데, 넣게 되면은 오류가 뜹니다. 이 쉐이프를 뭐 1000by1로 맞춰야 이제 여기 모델에 이 X 데이터가 집어 넣을 수 있다 라는 뜻이고, 이런 식으로 뭐 리쉐이브 시켜서 다시 리세이브 시켜서 아니면 2D 어레이 형태로 X 데이터를 넣게 되면은 피팅이 되어서 이런 식으로 리니어 리그레이션 피팅이 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fit intercept true 면은 이제 베타 제로, 즉 이 베타 제로 절편값을 사용하겠다는 뜻입니다. 이 기본적으로 이제 모델에 적용되는 것입니다. 다음에 개수를 확인할 텐데, 베타 제로는 이제 절편 값으로 이제 레그점 인터셉트로 표현되면서 y 예측치를 표현할 때 기준이 되면 값, 그러니까 58, 60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기준이 되는 값을 뜻하며, 베타 1은 이제 그 기준이 되는 값에 덧붙이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, 이거를 기울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다 합하면 이런 식으로 y는 136.45 플러스 0.45x 이런 식으로 해기식이 생성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이 데이터를 가지고, 생성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치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뭐 간단한 예시로 레거점 프레딕
이 기능에 해당 데이터 뭐 몸무게가 뭐 58이다 라고 하면은 이 58을 이제 넣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그 몸무게가 58이었을 때 x치는 뭐 162 뭐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, 여기서 한 개만 넣었을 때는 이렇게 나오고, 뭐 전부 x 데이터를 다 넣었을 때의 프레딕트는 예측값 y는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내용 중에 이제 R 스퀘어를 구할 때 SSmin, 뭐 SSP, 뭐 SSmin 이렇게 되어 있는데, 그 다른 이거와 똑같은 게 이제 SST, 이게 SST고 이게 SSE, SST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. 즉 이게 SST가 뭐냐면 이제 Sum of Squared Total이면서 이 SSR과 그 다음에 SSE 이 차이의 합수로 볼 수 있고, R은 회귀식, 즉 이제 y 예측값을 뜻하며 이 y 예측값과 이 평균값, 이 y의 평균값과의 차이이며, 이 차이가 크면 클수록 SSR은 커지는데, 이 예측 y가 모든 데이터를 고루 설명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SSE는 이제 회귀식과 실제 값의 차이이며 Sum of Squared Error라고 부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실제 y가 이 점들로 표현되어 있는 건데, 이 실제 y와 이 예측 y와의 격차가 작을수록 이 데이터를 고르게 설명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고, 높은 R 스퀘어드 값을 도출합니다. 그래서 SSR 값이 크면 클수록 SSE의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R 스퀘어 값이, 즉 결정계수의 값이 높게 나옵니다. 그 R 스퀘어는 뭐냐면 이제 흩어진 데이터들을 가장 잘 설명하는 하나의 선을 구하고, 그 선이 얼마나 데이터를 잘 설명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함수입니다. 결정계수 값은 그 0에서 1 사이에 있으며, 이 종속 변수와 이제 독립 변수 사이에 상관관계가 높을수록 1에 가까워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즉 결정계수가 0에 가까운 값을 가지는 회귀 모형은 유용성이 낮고, 결정계수의 값이 높을수록 회귀 모형의 유용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R스퀘어 같은 경우는 이제 방금 말했다시피 SST, 이 SST 분의 SSR, 이 SSR이며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이 표현될 수 있고, 그리고 성능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이제 모델에 그 볼 수 있는 이제 레그츠 스코어가 이제 R 스퀘어 값을 뜻하며, 이제 y-바는 이제 y 밸류의 평균이면서 이제 SSE, SSR을 이제 직접 이런 식으로 구해서 R 스퀘어 값을 구하면 이 모델과 이 직접 구한 값을 비교했을 때 값이 이런 식으로 똑같이 나오고, 그 다음에 0.3978, 약 0.4 정도 나오면서 이제 40% 확률로 설명할 수 있다, 데이터를 설명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모델의 성능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트레인 테스트로 나눠서 성능을 보통 많이 보는데, 모델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나눌 때가 있지만은 이런 식으로 이제 트레인 테스트를 뭐 비율은 뭐 0.7, 0.8 뭐 이런 식으로 뭐 8대 2로 나누겠다 하면은 이제 인덱싱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, 먼저 이제 모델의 트레인 데이터를 먼저 학습을 시킨 다음에 학습이 완료되면은 이제 테스트 데이터의 예측 및 성능을 확인합니다. 그게 되면은 이제 해당
그 테스트 데이터를 넣었을 때 이 모델에 대한 성능이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0.32 정도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차에 대한 시각화입니다. 이제 잔차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프를 그린 후에 특정 패턴이 나타나면 뭐 해기 직선이 적합하지 않다는 의미를 뜨는데 주로 이제 시각화 도구로는 히스토그램이나 그 다음 스캐터 플롯, 그 다음에 박스 플롯을 사용합니다.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잔차를 구할 때 이제 y 실제값과 y 예측값으로의 차이를 이제 잔차라고 하고 보통 2라고 많이 합니다. 잔차를 구한 값이 나오고요. 그 다음에 이 잔차들의 시각화하기 위해서 히스토그램을 그려보겠습니다. 히스토그램은 풀트.hist 해서 이제 잔차를 넣고 뭐 보면은 이 잔차가 보통 0, 그럼 마이너스 5부터 뭐 5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분포가 중앙에 몰려 있는 것을 볼 수 있고, 이게 한쪽에 치우쳐져 있지 않는 형태를 띄어서 모형이 적합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스캐터 플롯을 보겠는데, 스캐터 플롯은 총 이제 4가지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잔차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를 뿌렸을 때 이런 식으로 분포가 잘 흩어져 있는 형태를 띄우고 이제 0에 좀 가까운 형태를 띄워야지 좋은 모형이라고 할 수 있지만 2번, 3번, 4번처럼 어떤 형태의 패턴을 보이거나 뭐 갑자기 작아졌다 커졌다가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면은 이제 모형이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스캐터 플롯의 텍스트 X와 그 X 데이터와 그 잔차를 넣어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은 잔차가 이 1번 그림처럼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, 어떠한 패턴을 띈다라고도 뭐 볼 수 없어서 좋은 모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볼 것은 박스 플롯입니다. 박스 플롯도 이제 레지듀, 아까 잔차, 이 잔차를 뜻하는 거고, 그 다음에 이 레지드를 넣게 되면은 박스 플롯의 레지드를 넣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박스 플롯이 그려지게 되는데, 이 0을 기준으로 이제 잔차들의 분포가 여기 많이 물려 있고, 그 다음에 뭐 1분위수, 뭐 2분위수, 3, 4분위, 4, 4분위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나눠서도 볼 수 있는데, 데이터의 잔차가 이런 식으로 분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배운 것을 좀 정리하자면은 처음에는 이제 실습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불러오는 방법과 그 다음에 속성 이름 변경하고, 그 다음에 뭐 결측치를 제거하는 방법, 그 다음에 중복 값을 제거하는 방법, 뭐 이런 걸 위주로 배웠고, 그 다음에 상관관계 분석을 할 때 스캐터 플롯을 많이 사용한다는 거, 그 다음에 그 도구로는 플랄립, 뭐 시본 데이터가 시본 기능이 있고, 이걸 가지고 이제 시각화 했을 때 이제 상관관계를 시각적으로 대략적으로 상관관계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제 리니어 리그레이션 모델을 사용해서 이제 실제 데이터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고, 그 다음에 성능은 어떻게 측정하는지, 그 다음에 피팅 같은 건 어떻게 하는지, 뭐 베타 제로 절편값과 그 다음에 기울기 값은 어떻게 구하는지, 어떻게 나타나는지, 예측값은 어떻게 계산하고 넣는지에 대해서 등등 이제 학습을 하게 되었고, 이제 다음 시간에는 멀티 리니어 리그레이션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될 텐데, 그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배웠던 걸 더해서 더 심화된 변수들이 더 많아졌을 때의 베타들은 어떻게 나오고 파라미터는 어떻게 추정하는지, 시각화 도구를 사용해서 어떻게 또 보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